이거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. 네. 이건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의 어떤 그 건강성, 네. 대한민국 헌정의 미래와 관련된 아주 핵심적인 본질적인 쟁점입니다. 임기 말에는 특히 단임제니까 네. 더 문제가 되겠죠.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네. 나머지 2년은 이렇게 맨날 욕먹고 몰리고 여론에서 이렇게 몰리게 되고 이게 맞는 건가 이게? 이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나요? 그래서 사실은 의회가 중심이 돼서 정책 결정을 해야 지금 이 레임덕이 갖고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우리는 지금 대통령 특히 청와대 비서실 청와대 비서실 힘이 세면 대한민국이 돌아가고 힘이 약하면 대한민국이 스톱돼요.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이제 헌법 개정이라든가 헌정 개혁이 좀 필요한데 꼭 개헌이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. 이게. 그러니까 당이 이 레임덕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면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는다면 이거를 100%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. 미국 의회 보세요. 미국 의회는 뭐 정당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의회가 그 역할을 하니까 대통령 레임덕이라 하더라도 외교 관련 안보 문제 레임덕은 상당히 중요하게 노정이 되지만 그 외에 다른 정책적인 뭐 보건 복지라든가 이런 데서 레임덕이 있다고 뭐 문제되는 적이 있나요 미국에서?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? 외교 안보 말고는 미국에서 레임덕 갖고 쟁점된 적이 없어요. 그래서 이번에 지도부가 만들어지잖아요. 네. 지도부가 만들어지면 비록 대통령 임기는 지금 1년 뭐 반 남았지만 이번 국회 임기는 3년 남았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우리가 잘하면 또 계속 할 수 있잖아요. 민주당이. 계속 집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.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 하고 그만둬야 되지만 민주당은 계속 집권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런 레임덕이 없죠. 이번 지도부는 딱 지도부가 되면 바로 지금 현재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. 이거에다가 권력을 개혁하고 민생을 개혁하고서 앞으로 한 10년 정도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꿔놓을 건지 이 플랜 2030, 2030년까지의 이 개혁 플랜을 논의하고 결정해서 이걸 가지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 국민들한테 내놔야 됩니다. 그리고 이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제일 잘 수행할 수 있는 후보를 우리가 추천을 해서 공천을 해야 돼요. 예. 저는 지금 이제 지지율 역전이 관심사가 돼 있는데요. 뭐 예상까지 한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지지율이 좁혀지는 거는 좀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.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. 지지율이 이렇게 보통 한 20%에서 많을 때는 한 30%까지 차이가 났었거든요. 근데 이게 정상은 아닙니다. 그러니까 한국당이, 통합당이 좀 반성하고 그런 국정농단에 대해서 또는 적폐에 대해서 반성하고 정말 그런 극단적인, 수구적인 이런 길을 가지 않는다면 다시 기회를 주는 게 국민의 뜻이에요. 실제로 그리고 실제 여론 지형을 본다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좀 높을 거라고 좀 봅니다. 그런데 적극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, 이번 리얼미터 조사나 이런 ARS 조사는 좀 적극적인 분들이 응답을 하는 조사거든요. 그런 분들한테 할 말이 많은 분들한테는 지금 민주당이 또 문재인 정부가 조금 약간 몰리고 있어요. 역전까지 되게 된 데는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실제로 부동산 문제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.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정책이 잘 됐냐 못했느냐가 지금 논쟁이 돼서 결론이 난 게 아닙니다. 아직 정책은 효과가 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. 그렇죠. 그리고 지금 정책은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놔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. 부동산 시장에. 그래서 저는 정책 효과가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그동안의 과정들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책 집행이 되지를 못하면서 약간 좀 혼선이 있거나 아니면 찔끔찔끔 이렇게 그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신뢰도가 좀 떨어져 있어요 지금. 엄청난 현정 중단 사태입니다. 방법이 있습니까? 당연히 방법이 있죠. 일단 미래통합당이 법을 안 지키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혼내줘야 됩니다. 그리고 뭐 혼내기 전에 미래통합당이 포기해야 돼요. 법은 안 지킬 수 없습니다. 특히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을 안 지킨다. 그럼 앞으로 헌정 질서 흔들립니다. 엄청난 사태예요 이거는. 그러니까 보통 내가 반대하는 법이기 때문에 나는 이럴 권리가 있다. 이게 맞나요 이게? 내가 반대한 법을 안 지킬 권리 있나요?
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. 예. 그리고 헌법 소원을 해놨다는 거예요 지금 위헌 재판 그러니까 예, 위헌 재판을 예. 신청해놨다는 거예요. 기다리지 그러니까 않는 위헌 거죠. 심판을 해놓으면 법 안 지키나요? 그런 사람 있습니까? 1년에 2,000건 위헌 재판 신청을 합니다. 그중에 법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? 아 이거 안 되는 일이죠. 일단 법은 지켜야 됩니다. 지켜놓고 위헌 판결 나면 중단시키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예. 추천 빨리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법이 만약에 가동이 안 된다. 예. 작동이 안 된다.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법을 바꿔야 돼요. 바꿔야죠 당연히. 이거는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국민들 잘 설명해서 이건 바꿔야 됩니다.